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이트럭의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오랜만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차량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짠! 올류마이티 3.5톤 냉동탑입니다. 오늘은 이 차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이 차가 중고차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이티는 우리나라 준준형 트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긴 하죠. 1986년에 처음에 차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1세대, 2세대, 그리고 지금 보시는 3세대까지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2015년에 출시한 3세대 마이티 모델이고요. 지금 이 차의 연식은 2023년 3월로 거의 새 차에 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전면부부터 보시면 약간 일본차 느낌 나는 MFR 타입의 할로젠 헤드램프가 3세대 마이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있죠.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있습니다. 최신 모델인 만큼 당연히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이탈 경고가 법제화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티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미러의 암이 녹스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23년 3월식이기 때문에 녹 같은 건 전혀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이 차 중고차로서의 가치를 설명드리자면 그렇다는 거. 네, 당연히 깨끗하고요. 살짝 이런 물때가 있긴 한데 승용차랑 다르게 이 트럭들은 규모가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중고차 단지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때가 있긴 하지만 이거 금방 지웁니다. 물악스러워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싹싹.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여기 오토매틱 앨리슨 트랜스미션이라고 적혀있죠. 되게 자랑스럽게 오토매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옛날 90년대 승용차에서 보던 그런 거죠. 그런데 트럭계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적용됐습니다. 마이티 한정에서는요. 지금 이 차는 옵션으로서 355만원짜리 앨리슨 6단 자동 변속기를 달고 나온 모델입니다. 변속기 이야기는 주행 리뷰를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이렇게 가드 있죠. 이거 일반 올류마이티 카고 모델에는 없는 건데요. 냉동탑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로6D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수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탑 차로서 가장 중요한 탑은 현대차 순정 냉동탑입니다. 이 순정 냉동탑의 특장 업체는 골드벤인데요. 저희 아이트럭 채널에 나오셨던 투오달 멤버분들, 투오달 출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드벤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성능이나 내구성 면에서. 어쨌든 순정은 골드벤으로 달려 나온다는 점 적혀있죠. 특장이 골드벤. 이거 어떻게 열어요? 나 모르겠어. 문 열시려고 네, 한번 열어보세요. 아, 이게 손잡이에요? 여는 손잡이? 이거를 열고 누르고 이렇게. 아, 열고. 이거 안 열어도 돼. 아, 안 열어도 돼. 잠글 때 여기 열쇠가 있고. 아. 누르고 당기면 되는데 좀 내가 문이 두꺼워서 빡빡해요. 오. 이게 골드벤이 엄청 두꺼워요. 여기가 엄청 두껍구나. 네. 되게 비싼 냉장고 느낌. 밀폐력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방금 나오신 분은 세종트럭 대표님이십니다. 네. 순정 냉동탑인 만큼 이렇게 이중 칸막이 있고요. 투냉이라고 하죠. 냉동기는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스케이트 레일, 이 조르다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죠. 냉동탑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진짜 새 차네요, 완전. 이 차가 지금 3,900km 탔거든요. 더러울 만한 게 없고, 찍힌 부분도 없고, 유관상 완벽합니다. 야호! 죄송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열쇠 타입이고요. 주행거리는 보시다시피 3,957km. 제가 여기까지 타고 오는데 6.1km가 나왔고, 누적 연비가 남아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면 신체 출고하고 한 번도 이 트립 리셋을 안 하셨고, 누적 연비는 5.3km입니다. 너무 더운 관계로 일단 에어컨을 좀 켜고 하겠습니다.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전부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런 에어컨도 그냥 다다닥 수동이긴 하지만
직관적이죠. 승용차랑 다를 부분이 전혀 없고요.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은 없습니다. 운전석만 이렇게 통풍과 열선이 들어간다는 점.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버튼이 있고요. 에코 버튼을 눌러봤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회전수를 많이 억제를 하더라고요. 다만 힘이 좀 붙이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사이드미러 열선, 그리고 이건 특장 쪽 뒤쪽에 조명 버튼이고요. 이게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아틀란이긴 한데 상용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달려 나오더라고요. 후진을 넣어보면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24V 아울렛, USB 충전 포트 당연히 있습니다. C타입은 아니고 A타입이네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냉동기 컨트롤러죠. 저희가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투냉이 기본이기 때문에 냉동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두 개씩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막 되게 엉성하게 달아놨냐 싶지만 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마감하고자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게 선이 이렇게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죠. 순정이 아니라면 좀 번잡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안개등, 열선 스티어링 휠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꽤 괜찮아요. 제가 사실 군대에서 오토 메가트럭을 몰았거든요. 이 마이티 구형 냉동차도 몰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차들에 비하면 꽤 현대적인 느낌의 스티어링 휠이 달려있고 스티어링 휠에 버튼도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랬던 게 이 가죽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두껍진 않거든요. 좀 얇긴 하지만 승용차랑 똑같아요. 아반떼급에 들어가는 그런 스티어링 휠의 가죽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동공을 인식해서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차의 중고차로서의 가치를 꼽자면 이렇게, 이게 블랙박스 겸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싸제입니다. 싸제라서 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차가 광폭 냉탑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후방 시야가 좀 많이 제한되는데 꽤 유용했습니다. 상당히. 이 밖에 또 이 차에 달린 옵션을 설명드리자면 오토라이트 있고요. 자동 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 브레이크도 1단이지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전동 접이가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마이티 카고 기본형 모던 같은 경우는 전동 접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속기인데요. 수동 변속기 대신에 이 차는 6단 자동 변속기 옵션을 넣은 모델입니다. 참고로 마이티 냉동 탑차는 변속기가 총 3개인데요. 6단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깔고 옵션으로 앨리슨 6단 자동 변속기랑 ZF 8단 자동화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자동 변속기 많이 뽑으시나요? 거의 자동 변속기만 타요. 아 진짜요? 네. 수동을 아예 안 뽑으시고? 뽑긴 하지만 비율이 좀... 하는데 옛날 분들 많이 뽑으시고, 요즘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오토를 찾는다고 보면 되고, 요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옵션가가 300 몇십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고 가격은 400만 원이랑 차이가 나요. 아 그러면 안 뽑을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가격표를 보면 신기한 게, 저는 지금까지 승용차 가격표만 봤잖아요. 그런데 승용차들 보면 8단이면 8단, 6단이면 6단 이렇게 끝나는데, 이 화물차들은 항상 ZF 8단, 앨리슨 8단 이런 식으로 자동 변속기 이름 앞에 이제 회사명을 붙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찾아봤는데, 승용차랑은 다르게 이 트럭을 고르실 때 변속기가 어떤 회사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맞아요. 참고로 여기 들어간 앨리슨은 무려 110년 가까이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트럭뿐만 아니라 탱크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토크 대응력이나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마이티는 2020년형부터 이 변속기 옵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2020년형 이전 모델들은 그러니까 수동 모델로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고차 살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차는 자동 변속기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그럼 주행하면서 이 차의 주행감이나 승차감, 연비들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트럭을 모는 게 오랜만이어서 많이 낯설긴 한데요. 오늘은 일단 이 차가 이제 현업에서 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닌 이 차만의 특징을 놓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차가 냉동탑 모델이기 때문에 뒤에 짐을 싣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트오달에서, 저희 트럭은 오늘도 달린다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로 하고, 제가 하는 리뷰는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엔진은 한 가지입니다. 4000리터 디젤 엔진 한 가지고,
마이티가 3세대 모델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0년 됐는데 엔진 자체의 출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60kgpm를 약간 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준준형 트럭계에 또 새로운 모델이 나타났죠. 타타데우의 더센. 마이티랑 동급의 3톤에서 4톤 사이의 준준형 트럭인데, 그 차가 사실 스펙 시트만 놓고 보면 출력이 더 높아요. 약 190마력이어서 마이티랑은 한 20마력 차이가 나죠. 그래서 출력이 더 좋아서 마이티에서 더센으로 선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타보니까 그 이유를 약간은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차가 지금 공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아주 여유로운 느낌은 아니에요. 수동 변속기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잠깐 타본 바에 따르면 출력은 약한 느낌이 살짝은 들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중준형 트럭 타시는 분들이 마이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요즘 마이티 출고하시는 분들은 자동 변속기를 많이 뽑으시니까 출력이 조금 아쉽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지만 가장 큰 장점이 일단 현대이기 때문에 정비망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성 면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전에 듣기로는 타타데우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이티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로6D 모델이기 때문에 요소수를 먹고 있고요. 요소수는 보통 몇천 킬로마다 보충해요? 그게 뭐 운행 조건에서도 그렇고 차마다 달라서. 그죠, 특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네. 그 부분은 좀 더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 제가 투어달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좀 더 쌓아볼게요. 그리고 이 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 길들이기가 덜 된 차긴 해요. 3,900km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좀 더 길을 들일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저속에서 이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 살짝의 변속 충격이 느껴지긴 합니다. 좀 변속기가 1단을 길게 끌고 가다가 퐁 하고 튀어나간 느낌이 있어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땐 조금 뭐 스트레스 받는다 정도는 아니고 살짝 충격이 조금 있구나, 약간 이 정도는 느껴지긴 하지만, 단수를 높여서 2단, 3단, 4단 넘어갈 때는 충격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매끄럽게 넘어가고, 특히나 이런 준준형 트럭들은 편의점 차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어디 갔다가 내리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 변속기가 훨씬 낫겠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변속 충격이 저단에서 살짝은 있지만 아직 길들이기가 덜 된 차기 때문에 이런 신차급 중고차를 업어오시면 감안하시고 좀 더 타보시면 나아질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풍 시트는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요. 트럭에 통풍 시트 있는 거 진짜 해자다. 네, 겨울에 열선 핸들도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조금 이 차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공차 상태에서의 승차감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확실히 시트에 코일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마이티 동호회 쪽을 찾아보니까 시트 스프링을 보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이런 잔 요철, 잔 충격이 있는 부분에선 좀 머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차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트럭을 타시는 분들은 거의 짐을 싣고 다니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은 차입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현관 상질량, 그러니까 짐을 싣게 되면 그럴 때는 승차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긴 하지만, 공차 상태에서는 살짝 좀 아쉽다, 시트 스프링 튜닝을 왜 하시는지 알겠다라고 약간 느껴지는 정도? 승차감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마이티는 튜닝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하긴 튜닝에서 한계가 좀 있을 만한 게, 시트 자체 방석이 굉장히 얇습니다. 튜닝을 안 하고 그냥 시트 자체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리무진 시트나 네. 뭐 에어 시트나 이런 것들. 네. 좀 알 것 같은데요, 확실히. 시트 방석이 얇아서 착자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차를 타서 영업을 뛴다고 하면, 일을 한다고 하면 시트에 투자할 만한 좀 가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브레이크는
네, 이 차는 지금 드럼 브레이크가 아니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사양인데 사실 마이티가 또 말 많은 게 브레이크잖아요. 그죠? 네.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 어떤 분들은 드럼 브레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급정지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같이 당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 이유는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나마 낫습니다. 네, 그나마 낫고 솔직히 이 차를 처음 제가 오늘 키를 받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 약간 좀 이래서 마이티 브레이크 안 좋다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타다 보면 적용을 합니다. 아주 잘 섭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면은 적응의 문제가 아닐까. 적응하면 좀 더 괜찮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멈출 때 브레이크가 굉장히 선형적으로 들어요. 리니어하게 싹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감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네요. 제동력은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차의 중고차로서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중고차를 굉장히 많이 사봤고 경험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중고차 살 때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냄새예요. 냄새. 차에서 흡연을 할 수도 있고 차에서 음식물을 드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냄새 관리를 잘 안 하면 중고차는 특히나 사진만 보고 구매했을 때 되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중고차 냄새가 안 나고요. 새 차 냄새가 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막 4,000km 뛴 모델이다 보니까 중고차 특유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상품화를 세차밖에 안 하셨대요. 안팎 세차밖에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합니다. 차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차 안 근데 진짜 너무 깨끗해요. 사실 화물차가 타고 내리는 빈도도 잦고 하다 보니까 실내 생채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옷 같은 데 쓸리고 뭐 핸드폰에 쓸리고 장비에 쓸리고 뭐 로프에 쓸리고 그래서 생채기가 되게 많이 나요. 특히 도어 트림에. 근데 도어 트림도 진짜 깨끗하고요. 핸들도 진짜 깨끗한데 이런 반지 같은 데 찍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죽 핸들은.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보드 당연히 깨끗하고요. 사실 차에 지금 작업해 놓으신 게 디지털 블랙박스랑 디지털 룸미러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속기만 좀 더 길들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야말로 사실 뭐 갖고 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돼요. 그렇죠. 표본이 아닐까 싶은데 좋네요. 그냥 승용차 느낌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중고차를 많이 보실 텐데 갖고 와서 여기저기 수리하고 뭐 소모품 갈고 이런 차보다 이렇게 신차급 중고차를 들고 오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끝? 더 가셔도 더? 여기까지 이거 하얀 상까지 가요. 혹시 나 무서운데? 무서운 건 얘기해요. 오케이. 다 맞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저의 첫 번째 리뷰를 마쳤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촬영 협조에 응해주신 세종트럭 대표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옆에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이걸 또 따라 해주시네요.